제1작업 데이터 입력에 이어 함수 계산을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1에서부터 6번 셀에 주어진 함수 이용해서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 순위를 입력하는데요. 이 판매 순위를 매기는데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갖다 1에서 3등까지를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외에 4등부터 나머지 8등까지는 공백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위를 매기려면 먼저 순위로 랭크 함수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1등에서 3등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라고. 그래서 랭크 함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한 셀씩 계산을 하신 다음에 셀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셀 전체를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셀을 다 전체를 선택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수식에 가셔서 랭크 함수를 삽입하시는데요. 여기 요 위에 그 분류되어 있는 랭크 함수는 없으시고요. 랭크 함수는 2007번까지만 있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함수 삽입에 들어가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주에서 모든 함수를 선택하셔야지 랭크 함수가 나오시고요. 그래서 모든 함수 선택하시면 모든 함수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분류에서 어디 분류에 들어간지 못 찾겠다 싶으실 때는 함수 마법사에 들어오셔서 범주 선택을 모두로 놓고 알파벳 순서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랭크를 선택하시고요. 그럼 램수 함수 마법사가 나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건 판매 수량 중에서 여기 요 셀을 선택하셔서 얘의 순위를 구하는 거죠. 어떤 범위 내에서 이 셀의 값이 레퍼런스 범위가 이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랭크 함수를 사용하실 때 정말 중요하신 것들이 뭐냐면 범위 설정하실 때 이 범위는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G5셀, G6셀, G8셀, G9셀 내려가면서 모든 셀들의 그 순위를 구할 때 이 범위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범위를 입력하실 때 랭크 함수 범위를 입력하실 때 항상 F4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절대 참조 순위를 구하는 셀이 바뀌더라도 이 범위는 변하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림차순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오더를 클릭하시면 나오시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그래서 0이라고 내림차순 0이라고 하시고 OK를 하시면 지금 이 G5셀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 랭크 함수가 나오셨는데 이거를 곧장 쓸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서 모두 다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시나요? 8등까지 다 나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하시고요. 지금은 랭크 함수를 사용할 게 아니라 이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1에서 3등까지만 나오게 할 겁니다. 논리에 들어가셔서 inf 함수에 들어가셔서 조건이 뭐냐면 랭크 함수로 일단 계산을 해라.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그 값이 3보다 작으면 3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요? 랭크 값이 나오게끔 역시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계산한 랭크 함수가 1, 2, 3등일 때는 나와라. 그리고 4등부터 8등까지는 나오지 말아라. 그 밖의 경우는 3등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순위가 나오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는 공백 처리해라라고 확인을 누르시는데 이렇게 1 나오셨죠? 그러면 지금 한 세갈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선택해낸 I5부터 I12셀에 모두 다 값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수식이 I5부터 12셀에 모두 적용되어 가지고요. 1, 2, 3등만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셀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셨죠. 그래서 컨트롤 범위를 전체 잡아놓고 하시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가시면 유통기한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를 추출해서 일자를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 함수라는 건 텍스트에서 중간에 어떤 원하는 몇 번째의 몇 글자를 추출하는 게 미드 함수입니다. 미드 함수 이용하고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 연산자는 미드 함수로 얻어낸 값에다가 1이라고 하는 문자 값을 더해주는 결합시켜주는 연산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드 함수는 여기 저희가 함수 마법사 가서 좀
복잡하게 찾으실 필요 없고요. 텍스트라고 이건 딱 아시시겠죠? 그래서 수식의 텍스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미드 함수의 미드는 텍스트의 중간 값을 가져오는 거죠. 저희가 찾아올 값은 어딘가요? B5셀에서 텍스트를 찾아오는데 시작하는 게 왼쪽으로부터 네 글자, 네 번째 글자인데 거기서 한 글자만, 네 번째에 한 글자만 추출해서 갖고 와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3이라고 나왔습니다. 3이란 값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결합 염산자까지 붙여주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결합 연산자를 붙이시고요. 이 3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뒤에다가 일자를 유통기한 일자를 붙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전체에 텍스트 추출하시고 그 다음에 결합 연자로 일자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 판매 금액은 여기 있으시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까 H5부터 12셀을 판매 금액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최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통계에서 가시면 미는이라고 하는 거는 미니멈입니다. 제일 작은 수를 구해주는 게 최저 함수죠. 그래서 여기 최저 판매 금액 이 13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계, 제일 크다, 제일 작다, 뭐 순위를 구한다 이런 건 통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의 민 함수를 찾으셔도 되고 혹시 모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해 가셔서 모두 데이터 범주 모드로 놓고 알파벳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민을 클릭하시고 나서요. 민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함수 입력창이 나오시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판매 금액 이름을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판매 금액 범주를 선택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름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가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판매 금액으로 나오시죠. 이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제일 작은 금액이 2,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주시면 수식의 판매 금액을 이용하셨죠. 그냥 자동으로 선택만 해주시면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엔 해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산물 제품 판매 수량인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매 수량의 어떤 해산물 제품의 평균만 구하려면 average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한데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um if는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 수량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만, 해산물 제품의 이렇게 판매 수량만 골라서 더해주면은, 해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의 총 수량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려면 그 개수만큼 나눠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해산물 제품의 개수를 구해서 그걸로 나눠주라고 하면 평균이 되시겠습니다. 약간 가장 꼬아놓은 문제인데요. 항상 이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시니까 한번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sum if로 해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을 더하시는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sum if는 더하기 수죠. 수학 삼각에 들어가시면 sum if 함수가 있으십니다. 수학 삼각에 들어가시면 sum if 함수가 있으십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sum if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sum if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보시면 범위가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 해산물 제품이 있는 범위가 어디죠? 여기 분류에 있는 sum if 함수는 요 분류에 있는 육류부터 해산물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범위에서 우리가 찾는 조건은 뭔가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 저희는 해산물입니다. 그래서 해산물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문인 경우는 따옴표를 쓰셔야 되지만 한글이신 경우에는 따옴표 없이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택한 범위에서 해산물만 골라서 더하기를 할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판매 수량을 더하는 거죠. 여기 판매 수량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 분류 데이터 중에서 해산물만 골라서 판매 수량의 값을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44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평균으로 구하려면 이 해산물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더해진 값에서 나누기, 수식 입력줄에서 곧장 써주셔야 됩니다. 나누기를 해주시는데 뭐로 나눠야 되냐면 count if로 이 개수, 해산물의 개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count if는 통계에 있습니다. 개수를 세는 함수는 함수의 통계에 가셔가지고요. count if가 선택하시고요. 요 수식 입력 중에서 곧장 입력하시면 여기 옆에 들어가시죠. 범주는 어디냐면 역시 count if도 여기 분류의 종류 중에서 조건은 해산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 count if 중에서 해산물의 개수를 찾아서 나와 줄 겁니다. 클릭해 주시면 지금은 요 앞에 sum if로 계산된 아까 447에서 해산물의 개수가 저희가 눈으로 딱 보이죠. 3으로 나눈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함수를 수식 입력주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육류 판매 수량의 합계 데이터베이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dsum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조건에 맞는 걸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육류의 값만 판매 수량을 더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수식 분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는 함수는 여기 함수 삽입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통계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사용할 거는 dsum 함수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시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하실 때는 중요한 거는 꼭 데이터를 선택하실 때 필드명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육류를 사용하는데 육류의 판매 수량을 더하시는 거죠.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선택해 주시고요. 제품부터 판매 금액까지 넣어 주시고 저희가 계산하려고자 하는 그러니까 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판매 수량이 있으시죠. 판매 수량이 이 전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필드에 있는 값을 더할 것이고 조건은 뭐냐면 분류가 육류인 조건인 것들만 더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아까 데이터 선택하실 때도 필드명이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을 선택하실 때도 분류명과 함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항상 첫 번째 행에 있는 것들이 문제로 출제됩니다. 첫 번째 행이 아니신 경우는 따로 여기서 만드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행위 이렇게 해서 선택하실 때 꼭 필드명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육류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만 더해줘서 여기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로 계산하실 부분은 총 판매 금액입니다. H14셀은 데이터가 한 개만 입력되어 있으신 게 아니시고요. 한 개만 입력되어 있으신 게 아니시고 선택해 보시면 드랍다운으로 데이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14셀의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경할 때마다 거기에 이 판매 금액의 값이 나오는데 어떤 값이 나오는가 하면 도시락명에 따라서 총 판매액이 판매 수량과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을 곱한 금액이 나오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되어지는 도시락명에 선택되어지는 값의 판매 수량을 찾아오고 이 선택된 수량의 판매 금액을 갖고 와서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는 함수는 어디에 있으시냐면 찾기 참조의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세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VLOOK, vertical 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가 lookup 찾아올 값을 어떤 걸 찾아올 거냐면 여기 H14셀에 있는 데이터 값을 찾아올 건데 테이블 어레이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때 테이블 범위를 잡으시는 건 이 H14셀의 값에 대한 정보를 찾아올 테이블은 어디부터 시작하게 되면 B4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데이터가 첫 열로 되어 있게끔 도시락명이 첫 열로 되어 있게끔 하시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건 먼저 판매 수량이시죠. 그러면 원하는 정보가 있는 판매 수량까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첫 열이고요.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것이 마지막 열이 되게끔 선택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판매 수량의 값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false고 비슷한
비슷한 값을 찾아오는 거는 true라고 입력합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false라고 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고요.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은 제육볶음밥에 해당하는 값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매 금액, 제육볶음밥의 판매 금액 값을 판매 수량 값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수량 값에다가 찾아왔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뭘 하라 그랬죠? 판매 금액을 하라고 했습니다. 곱하기를 넣어주시고요. 난 판매 금액을 찾아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v6 함수를 선택해 주시고 v6 함수를 선택하셔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나요? 도시락명을 찾아올 건데 어디서 찾아올 거냐면 도시락명이 들어가게끔 첫 열로 잡아주시고 지금은 찾는 값이 어디까지인가요? 판매 금액이시죠? 판매 금액까지 잡아주신 다음에 찾고자 하는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는 판매 금액을 찾아오는데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false라고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판매 금액을 찾아와서 아까 판매 수량, 제육볶음밥의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을 찾아와서 곱해서 95만 4천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바뀌시고요. 값을 한 때마다 바뀌시죠?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세 자리마다 구분 기호가 있게끔 회계로 넣어주시는데 지금 셀이 좁아서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점까지 나오셨는데 줄여주시고요. 그러면 구분 기호가 들어가게끔 셀 조정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함수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1번 제1작업의 맨 마지막 조건부 서식을 절하고 0을 하고 됐습니다. 판매 금액에다가 막대 그래프를 녹색으로 최소값과 최소값을 적용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시고요. 폼의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막대로 넣어주셔도 되는데 최소값과 최대값을 주시려면 그냥 세규칙에 가셔가지고 셀 값을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 스타일을 막대기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에 따라서 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녹색을 선택해 주시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소값은 나오지 않고요. 최대값은 가득 차게끔 해서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작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작업들을 완료했습니다.